안녕하세요. 도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도덕적 행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 왜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할까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 오늘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까닭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차 안에 쓰러진 택시기사를 놔두고 자리를 떠난 승객들 모습입니다. 이들은 심장이 멎은 택시기사 옆으로 팔을 쭉 뻗어 차 열쇠를 뽑으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친 행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혜경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심정지 상태의 택시기사를 두고 떠나버린 승객들에 대한 시민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비판을 넘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처벌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최소한 약간의 과태료식으로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으네요. 이처럼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 조항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벌을 준다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관련 규정이 있는 해외에선 이런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엄격한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파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영국 다이애나 비를 구조하지 않은 파파라치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18대 국회 때 관련 조항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고 20대 국회 들어 재발의된 상태여서 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대상의 보호법이 둘째 구조의 필요성, 셋째 구조 행위의 내용 및 용이성, 넷째 의무 또는 자유가 충돌했을 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택시기사를 두고 떠난 승객들이 오늘 밤 귀국하는 대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택시기사 가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적어보세요. 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타인의 감정과 처지를 공감하지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자, 공감이란 또 무슨 뜻일까요?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네네, 맞아요. 도덕적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도덕적 의지가 약하면 이기심이 생기고 또 하고 싶은 거, 욕망,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도덕적 행동을 하기가 힘들게 돼요. 때는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59년. 서울에서 강원도로 전근 온 아버지를 따라 병태도 시골 마을의 한 학교로 전학 옵니다. 한병태입니다. 그런데 병태는 반장을 맡고 있는 엄석대라는 학생이 아이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엄석대. 게다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석대에게 먹을 걸 상납까지 합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여긴 병태는 그런 석대에게 저항합니다. 네가 장관이니까. 급장은 손이 없어? 왜 내가 물을 떠다 바쳐야 돼? 급장이 뭐 선생님인가? 이게?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죠. 병태는 석대를 이기기 위해 아이들의 호감을 사는 작전을 짭니다. 너희들 이거 가질래? 이거 잘 안 부러지는 연필이야. 이 자식이. 그런데 다음 날 그 연필들은 모두 석대에게 가 있습니다. 병태는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상황을 이르지만 오히려 담임은 석대를 두둔하고 나서죠. 그럼 왜 가지고 왔지? 고자질하는 건 나쁜 짓이야. 게다가 넌 거짓말까지 했어. 병태는 점점 더 이 학교의 골칫거리로 전락해 갑니다. 우리 반은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 반 아이들이 모두 석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이 상황에서 병태도 결국 그에게 굴복하게 되죠. 급장! 이거 가져. 자. 아니야, 괜찮아. 가져. 빨리 가자. 어이없이 끝난 싸움이었지만 굴종의 열매는 달았다. 이때부터 병태는 권력의 달콤한 맛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6학년으로 올라가고 담임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엄석대의 왕국은 붕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매사에 진실되게 생각하고 늘 자유롭게 행동해라.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87년 8월 발표된 이문열의 소설을 영화로 각색했는데요. 소설이 독재를 만드는 것은 통치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굴종하는 국민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해 인간 사회의 보편적 부조리를 들춰냈다면 영화는 자유당 독재가 막을 내린 1960년 4.19를 전후로 한 시대적 상황을 원작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영화 내내 엄석대의 독재에 굴종하던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의 종용에 힘입어 엄석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대목. 하나하나치가 이면서 누나 속옷을 몰래 훔쳐오라고 했어요. 입안에서 가장 어수룩했던 영팔이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니네들도 나빠. 독재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왜 병태를 괴롭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괴롭혔을까요? 네, 석대한테 등을 돌린 후에 병태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자, 무엇이 옳은지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죠. 이것이 도덕적인 것이야 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우예요. 자,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네네, 맞아요. 잘못된 사회 구조나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사회 관행 때문에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 오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시방을 전합니다. 나치의 포항 밑에 수백만 유태인을 학살한 장본인으로 2차 대전 말에 뉴른베르크 전번 재판을 교묘히 피하고 남미 아르헨틴에 15년 동안을 숨어있던 아이히만이 방탄유리를 낀 피고석에 나서자 이스라엘 최고 재판소장 모세 란다우 씨가 기소문을 낭독했습니다. First count, nature of offense, crime against the Jewish people, and offense 죄상, 유태인민에 대한 죄. 1950년 나치 부역자 처벌법 5710의 1조 1항 및 1936년 형법 규정 23조의 죄. 죄목. 피고는 그의 일당과 함께 1939년에서 1945년의 기간 동안 이른바 유태인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로 알려진 유태인 신체 검사를 위한 나치스 계획의 집행 책임자임을 기바로 수백만 유태인의 학살을 지휘했다. known as the final solution of the Jewish problem. 아이히만을 변호한 것은 독일 고런 출신의 변호사 로버트 셀바티우스 박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피고를 남미에서 납치해온 사실을 들어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항의는 이스라엘의 검찰총장 기돈 하우스나에 의해서 즉시로 통렬히 반박되었습니다. 그는 아이히만을 나치 학살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유태인들은 그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또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뉴른베르크 국제 전범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피고로서 다스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태인 학살이라는 문제와 함께 그의 이름이 2번 언급된 바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본 법정에서 증거로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 제시의 책임은 나 자신이 지는 바이며 나는 이 사실을 온 세계의 양심이 다 알고 있는 바 과거의 정당화를 위해서 언급하는 것이다. 이제 15년이란 세월이 가고 피고는 그의 죄의 대가를 치룰 것이다. 히브리어로 진행되는 이 재판은 아이히만을 위한 독일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To bring this man to face judgment. 네, 아이히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의 전범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아르헨티나로 도피하였는데 그곳에서 이름을 바꾸고 15년 동안 살았어요.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체포된 그는 이스라엘에서 공개 재판을 받았죠. 재판 당시 그는 자신이 유대인을 박해한 것은 상부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이히만은 1962년 5월 30일에 처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도덕적인 관점에서 아이히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 볼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자, 만약 내가 재판관이라면 상부의 명령이었다는 아이히만의 주장에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결정, 선택의 어려움. 바다에서 표류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자, 배 선장은 관여하지 말라라는 회사의 지침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자신들의 한정된 식량을 난민들에게 나눠주고 나눠 먹었죠. 그래서 그들을 보살펴 줍니다. (17년) 만에 선장을 찾은 당시의 난민은 선장이 그때 이후에 해고 통지를 받은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구조할 때 저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96명의 생명을 살린다는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하자는 입장 또는 구조하지 말자는 입장. 자, 의견들이 있겠죠? 자, 구조하자는 입장을 가진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네네네네. 한번 적어보세요. 왜 그런지. 네. 구조하지 말라는 입장의 근거를 가진 학생 손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자기의 의견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구조하자는 입장은 그 회사의 지침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네네, 구조하지 말자는 입장은 네네, 선장이 그 배 안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어서 난민을 구조했으면 이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구조하지 말자는 입장도 있겠지요. 네. 네. 의견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민을 구조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구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적어봅시다. 네, 배움 정리하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네, 배움 정리하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공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도덕적 의지가 약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옳은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거나 또 사회 분위기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학습지를 보면서 한번 채워보세요. 네, 그리고 구글 클래스에 제출해 주세요.